내년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92조 원에 달해 GDP의 4%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아침엔 또 노후주택 재건축 규제 완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오정인 기자와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 기자 먼저 내년도 예산부터 보죠. 정부안보다 약 3천억 원 정도 줄었어요. 그렇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지출 기준으로 656조 6천억 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하긴 했지만 1년 전에 비해 2.8%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정부 재정 상태는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맞습니다. 내년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국내 총생산 GDP의 4% 수준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가 예상한 규모 92조 원보단 4천억 원 줄었지만 GDP의 3.9%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채무도 1,200조 원가량으로 정부 예산보단 적지만 여전히 GDP의 51%에 달할 전망입니다. 네. 자, 부동산 관련 소식도 좀 보죠. 노후주택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려면 안전진단을 받고 위험성을 인정받아야만 했는데 앞으로는 30년 이상 정도 된 건물은 안전진단 없이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아파트 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일주 전보다 0.05% 하락했습니다. 4주 연속 내림세인데요. 하락폭도 전주보다 0.01%포인트 확대됐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기업 소식 하나 짚어보죠. 포스코 홀딩스가 앞서 이사회에서 회장 선임 절차의 자율 경쟁, 그러니까 완전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는데 차기 회장 선임 일정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른바 셀프 연임을 없앤 포스코가 회장 선임 절차에 들어갑니다. 다음 달 초까지 1차 후보군 롱리스트를 구성하고 늦어도 내년 2월 중순까지는 최종 후보 1명으로 압축할 계획입니다. 최정우 전 회장이 아직까지 거취 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사실상 3년임에 도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지켜봐야 되겠군요. 오정희 기자 수고했습니다.